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광주에는 빛처럼 찬란한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는 강력하지만 상냥한 성격을 가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광주의 한쪽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으며 그녀는 마음씨 고운 성격과 깊은 연민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수아는 매일 밤 별빛 아래서 용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즐겼습니다. 마치 용과 그녀가 오랜 친구인 것처럼 말이죠. 어느 날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강변이 넘쳐 마을을 삼킬 듯한 홍수가 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칠 곳을 찾았지만 수아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고 서둘러 용이 있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아가 도착했을 때 용은 이미 그녀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아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부탁하는 수아에게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용은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허공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의 날갯짓은 하늘을 가르고 금빛의 물결이 일렁이며 흐르는 강에 비쳤습니다. 용이 강 위를 날며 깊은 숨을 내쉬자 신비로운 힘이 작용하여 강물이 차분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홍수는 그렇게 간단하게 멈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가 용과 수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아의 용기는 마을에 희망을 주었고 용의 도움은 마을을 구했으니 말입니다. 그 후로도 수아와 용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작은 동굴을 꾸며 용이 머물 수 있도록 했고 용은 마을의 수호자로서 항상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아는 성인이 되고 자식을 낳았지만 그와 용의 우정 이야기와 용의 보호 덕분에 마을은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언제나 별빛이 빛날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수아와 용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와 우정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이로써 광주는 빛의 도시로서 더욱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는 전설적인 해녀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들은 바다의 여신들처럼 물속을 자유롭게 다니며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전복과 감태를 채집했습니다. 이 해녀들 중에서도 유독 탁월한 실력을 자랑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윤희였어요. 윤희는 바닷속 깊은 곳까지 잠수할 수 있었으며 물고기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해녀였어요. 어느 날 윤희는 다른 해녀들보다 먼 곳에서 전복을 찾다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윤희를 유혹하듯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고 결국 윤희는 타고난 호기심으로 그 빛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화려한 산호와 색색깔의 물고기들이 가득한 용왕의 궁전이었습니다. 용왕의 궁전에서는 매년 인간 세계에 대한 흥미를 위해 인간을 초대하는 행사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는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었기에 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윤희는 용왕의 초대를 받게 되었던 거죠. 그녀가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용왕의 딸이 윤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 나는 용왕의 딸 설아라고 해. 너의 뛰어난 해녀 실력에 감명받아서 특별히 초대했어. 설아가 말했습니다. 윤희는 설아의 초대에 놀랐고 왕국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설아는 윤희에게 바닷속 왕국의 여러 장소를 보여주었고 둘은 빠르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설아는 윤희에게 작은 보석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보석 상자는 너와 나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한 선물이야. 그리고 이 안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 너만의 진정한 소원을 빌어봐. 윤희는 그 상자를 깊이 간직하며 그것이 가지고 있을 비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바닷가에서 매일같이 그 상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그토록 바라던 모든 해녀가 안전하게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주도의 바다는 전보다 더 평화롭고 안전해졌습니다. 해녀들은 더 이상 큰 사고 없이 일을 할 수 있었고 바다는 그들에게 언제나 풍족한 자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윤희는 설아와의 우정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자신이 선택한 소원 덕분에 모두가 행복해졌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바다에는 늘 해녀들의 노래와 웃음소리가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아마 윤희와 설아의 친구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대전의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소나무가 있었어요. 이 소나무는 다른 소나무와는 달리 신비로운 에너지를 내뿜으며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답니다. 소나무는 나이가 수백 년이 넘었으며 매번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음악 연주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음악 소나무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이 소나무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지 그 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소나무가 마법의 정령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정령은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조언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을 어린이들은 소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뛰노는 것을 좋아했고, 어른들은 해질 엮이면 그 옆에서 소원을 빌기도 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마을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큰 도시가 개발되면서 공장의 매연과 시끄러운 소음이 날아와 마을을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소나무의 상태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소나무의 잎들은 거칠어져 가고 음악 같던 바람 소리도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을의 가장 현명한 노인 할머니 수자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옛 전설에 나오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소나무 정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는 한 달 동안 매일 밤 소나무 아래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읊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매일 밤 기도를 드렸어요. 그들의 기도는 어둡고 조용한 밤하늘을 울리며 소소한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그 신념이 정령에게 닿았답니다. 한밤중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순간 소나무 밭에 반짝이는 작은 정령이 나타났어요. 정령은 말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아, 너희들의 마음을 잘 알았다. 이 마을과 나를 지키기 위해 변화를 가져올 시기가 왔다. 정령의 도움으로 마을 사람들은 도시로부터 오염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을 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시에 정령은 소나무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예전처럼 싱그럽고 맑은 바람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다시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게 된 마을에 사람들은 더욱 자연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매년 소나무 주위에서 축제를 열며 정령과 소나무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소나무 주위로 새로운 전설이 쌓여갔어요. 소나무는 여전히 마을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갔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전의 그 마을에서는 여전히 소나무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소나무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과 보호를 주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나눠주고 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인천이라는 지역에는 드넓은 해안가와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지만 먼 과거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바다의 수호자 뱅순이라는 전설이다. 뱅순이는 인천 해안가 근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바다와 특별한 교감을 가지고 있었고, 바닷속 생물들과 대화하는 능력을 지녔다. 어머니가 어부였던 뱅순이는 늘 바다를 동경했고, 어머니가 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그녀도 함께 가기를 원했다. 뱅순이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린 딸을 걱정했지만 뱅순이의 강력한 의지와 용기를 보고 결국 허락하게 되었다. 어느 날 뱅순이는 바다에서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에 머물렀지만 뱅순이는 바다의 불길한 느낌을 감지하고 그 소용돌이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해변에 도착한 뱅순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해마가 물 위로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그 해마는 인간의 언어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용감한 소녀여, 나는 바다의 영혼이 담긴 해마입니다. 해안 마을이 안전하도록 수호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나타났으나 지금은 어둠의 바람이 우리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군요. 뱅순이는 해마로부터 어둠의 바람이 불어온 이유를 설명받았다. 해안가 깊은 바닥에 잠들어 있던 바다에 고대 유물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고, 이 유물이 가진 엄청난 힘이 바다의 균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마는 그녀에게 그 유물을 다시 봉인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 뱅순이는 용감하게 그 임무를 받아들였다. 해마는 뱅순이가 바닷속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주었다. 이 목걸이는 그녀를 숨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으며 바닷속 친구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뱅순이는 바닷속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났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고 그녀의 여행을 도와주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녀는 용감하게 고대의 유물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발견했다. 유물은 눈부시게 빛나는 수정으로 불길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뱅순이는 해마에게 배운 방법으로 수정의 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분노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마음을 담아 수정을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녀의 진심이 유물에 전해졌고 유물은 서서히 빛을 잃고 다시 고요해졌다. 그 순간 바닷속의 모든 생명체가 기뻐하며 뱅순이를 축하했다. 그녀는 모든 이들의 환호 속에서 바다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인천 해안가는 지금도 그녀의 전설과 함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바다와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며 지금도 인천 해안가를 찾는 이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간직되어 내려온다고 한다. 마치 바다의 속삭임처럼.